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반등의 이 신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건지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겠다 고개를 갸웃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하겠죠. 오늘 또 시장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는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기술주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도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1.4% 상승한 채로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5% 급증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1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인한 관련주들의 온기 그리고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대를 조금 더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감으로 바뀐 부분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이 암호화폐 언급 내용이 없었다라는 부분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디지털 자산 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과 관련한 내용을 무언가 좀 얘기해 주기를 우리 시장은 바랬었는데요. 아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에는 이에 앞서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었고 또 트럼프 관세 사법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안도감으로 인한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국정연설에 대한 실망감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 디지털 자산이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지니어스 법이나 클래리티 법안의 추진 동력이 조금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무언가의 얘기가 나오기를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것보다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의회에서 나오는지 이것부터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건 시장으로 공급되는 유동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유동성 공급이 다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연단위의 글로벌 광의 통화량을 봤을 때 작년 12월 기준으로 글로벌 통화량은 전년 대비해서 13조 6천억 달러나 급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인 144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통화량의 증가 속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자금 창출 속도가 금융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유동성 급증이 화폐 가치 하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조금 기대되는 만큼 글로벌 통화량의 변화 추이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주요한 코인들이 조금은 힘있게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거의 7%가량 상승하면서 현재는 68,467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과연 앞자리 7로 바꾸는 정도의 힘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 중에서는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2% 넘게 오르면서 단숨에 $2,000를 뚫고 위로 올라간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7% 넘게 오르면서 현재는 $1.44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크게 오르고 있죠. 13%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는 $89, $90 가깝게까지 다가서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사이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급하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던 것처럼 앞자리 7까지는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저희 방송도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라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 나갈 예정이니까요.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자, 시장이 살짝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금 이상한 찌라시들이 돌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타점을 잡았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시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나타나는 반등으로 지금이 딱 방심하기 쉬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난 이틀 동안 나타났었던 하락분은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요. 워낙 여태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또 성에 차지도 않는다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잠깐 우리를 속이는 듯 하다가 밑으로 쭉 빠질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변수 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안에서의 이슈로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네. 역시 조금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는 않네요. 우선은 제가 이제 공부방이나 이런 데다가 미리 이야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관세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제동을 좀 걸었었고, 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더디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과의 뭐 핵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화자찬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거의 자랑만 하고 들어갔다라는 얘기던데요. 맞아요. 자기 자랑만 하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별하게 여기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전에 제가 7명에서 13명 정도 이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민주당에 지금 회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3월 1일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어제 6시부터 지금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 그 썰이 좀 돌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 좀 반응하지 않나. 그런데 아직은 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안감에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점 더 열려 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반등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는 진짜 바닥을 다졌나 보다 섣부르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안에서 무언가의 얘기가 나왔냐? 그게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거시적인 내용들은 조금 나왔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의 내용들은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또 어느 정도 지금 의견이 일단락돼야 되는 거겠죠. 네. 우선은 3차 회의까지 끝났잖아요. 3차 회의가 끝났는데 간격을 좁혔다는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하지만 그냥 예치금으로 있는 것은 이자 지급을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었었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자 지급을 하자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문구는 다 수정됐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자 지급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안 하고 이동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 아직까지 보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서에 좀 새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 그렇게 일단락을 하게 될 것이고 3월 1일 전후로 그런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금 마감 시한을 3월 1일로 정해서 이 안에까지 너네가 조금 빠르게 타협을 해라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 마감 시한이 정해진 게 조금은 가속화되는 동력이 됐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미국이 250주년 기념일이 이제 그 성대하게 열리거든요. 그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디데이를 잡았던 것 같고 또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 디데이를 잡은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이거 통과될 거 그냥 좀 좋게 그쵸. 넘어가자. 예,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이자 지급 법안이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가 끝난다고 하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것이고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2026년 전체적인 타임라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좀 늦어도 5월, 6월, 7월 달 안에는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월 1일이라는 마감 시한이 어느 정도 생겨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던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만 솔솔 새어 나오는 얘기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가 되는지 그로 인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데 조금 가속이 될 건지 우리가 조금 더 3월이 될 때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봄직한 내용으로 이 X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선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큰 그림이 어제 좀 생각을 해본 그 결과 네. 지금 화성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전기차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하 세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인수를 네. 했고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지금 화성으로 이주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에 먼저 로봇을 먼저 보내서 지하를 전부 다 하고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우주에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성 표면에는 전부 다 태양광 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계획들을 모두 다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머스크의 모든 기업들을 보면 그런 하나의
구조 체계를 만들고 있다. 와. 이런 큰 그림을 확실히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 화성이 아니라 머스크 네. 플래닛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고 그쵸.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미래를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엑스머니 같은 경우에도 2026년 말에 이제 그 결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아직 뭐 제도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준다고 하면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엑스머니에 대해서 머스크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중반에는 세계 한 6억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는 굉장히 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그다음에 XRP,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지코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XRP 같은 경우에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엑스머니와 관련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의 쓰임새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짚어본 바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것도 공식적으로 무언가 발표된 내용은 없지만 어느 정도 26년 말에는 결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특히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들도 짚어봤죠. 도지코인은 머스크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이 중에서는 가장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수혜의 이 장점에서 봤을 때 XRP가 또 전 세계적으로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수혜를 조금 톡톡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XRP와 관련해서는 엑스머니와 관련된 기대감이 얹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예상하시는 올 한 해 타임라인 지난번에도 살펴봤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봄 날씨가 됐을 때 날이 따뜻하고 나들이 가기 가장 좋을 때 우리 시장도 조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화사한 벌써 봄이 왔는데요. 봄옷을 입은 것 같이 네. 우리 시장도 이렇게 봄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합의가 3월 달로 좀 늦춰졌어요. 3월 1일 날 합의가 된다고 하면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뭐 XRP라든지 거기에 이제 CEO 같은 경우에도 4월 달 정도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달에는 분명히 우리 시장이 좋아지겠다. 근데 5월 달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D-Day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세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제동을 걸긴 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판결문에는 돈을 돌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소송을 건다. 그러면 5년 동안 정말 괴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항상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페덱스가 우선은 제일 처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세를 통해서 번 돈, 이 돈을 5월 달에 중요한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도 조금 제동이 걸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타개하고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냥 예전에 내가 했던 것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런다고 보면 제가 2026년 타임라인을 약간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정하지 않고 지금은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타임라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이 부분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에 맞춰서 우리 시장의 온기도 확산되지 않을까 전문가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약간의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말씀해 주시죠.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알고 싶다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안에서는 저희 방송 시간에서 다 못 다 나누는 얘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에 굳게 문이 닫힐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도 조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는 XRP부터 한번 볼까요? XRP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유는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비트에서는 10개월 동안 7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XRP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중에 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마법 차트에서 드디어 양봉의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추세의 전환을 만든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0.29%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호가 나왔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게 정말 상승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돈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그런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장 쪽으로 돈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상승의 흐름, 오늘 살짝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은 조금 페이크인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 확인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트코인도 전문가님의 마법 차트로 한번 볼까요? 똑같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중에 거의 한 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XRP랑 똑같이 그리고 이더리움도 똑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확실히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며칠 동안의 향후 추이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저 마법 차트라는 건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들어있는 지금 진짜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마법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은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히든 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설 연휴 끝나자마자 설 선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주셨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2026년에 들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는 손절을 했지만 나머지는 거의 수익이 25%, 30%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엔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0시, 11시 정도 돼서 그때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뭐 거의 한 3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낸 게 135%입니다. 근데 지금 최고점으로 보자고 하면 일주일 사이에 165% 수익을 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다 매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엔소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엔소 같은 경우에 어제도 급락을 했었고 오늘도 네. 지금 마이너스 8%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엔소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히든 코인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내가 갖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은 드시겠지만 그 미련을 조금 덜어내시고 오늘의 히든 코인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의 히든 코인 제2의 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견장이 조금 더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최소 15%, 2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제가 좀 마법의 옷을 이제는 입고 마법사가 되셨네요. 네, 있는데 이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수익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주에 그 우리 앵커님이 물어보신 게 저렇게 하얀색 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선을 똑같이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마법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봉의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때가 급등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엔소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엔소는 정말 제 마법
그 차트에서 정확히 맞아들은 거였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도 15% 20% 그리고 좀 많이 보면 한 30%까지도 보지 않을까. 욕심을 내보자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0% 이상을 찍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마법 차트 기준으로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정확한 내용들, 타점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